오늘 여수 산단 내 여천 NCC 공장에서 열 교환기 점검 도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상혁 기자. 네, 저는 지금 폭발 사고가 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 3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사고 현장 출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관계 기관들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26분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8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는데요. 숨진 작업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이번 폭발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큰 화염이나 연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 당시 지름 2.5m에 1톤짜리 열 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압력에 의해 덮개가 이탈되면서 구조물과 장비들이 산산조각 채 흩어져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여천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01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번 여수 산단 사망 사고는 2일 산업 사고 이후 2달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여천 NCC의 폭발 사고는 전남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여수 산단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작업장의 열 교환기가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널린 설비기기의 파편만이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8명의 작업자들은 당시 조금씩 압력이 가해지던 열 교환기에서 기체가 누출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천 NCC는 사고가 난 열 교환기가 최고 15기압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당시에는 이를 초과한 17기압까지 가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주변의 작업자들은 작업 방향 내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2달 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현장을 방문한 전라남도 지사는 여수국가산단의 노후화를 사고 빈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우선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오래된 산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생각이 돼서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500대 기업인 여천 NCC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남에서는 최초로 중대처벌법이 적용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체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당국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교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선대본부 오현주 대변인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지 2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하루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05명, 순천에서 208명, 광양 71명, 고흥에서 35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대부분 가족과 지인 등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수에서 170명, 순천 122명, 광양 37명, 고흥에서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 감염이 줄어든 반면 지역 감염 비율이 늘고 있다며 모임이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을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해법과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또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4곳만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교육 투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특히 행정수도로 만든 충청권이 지금은 중부 수도권이 돼버렸다면서 남부권에 독자적인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는. 성남시와 경기도 수장으로 11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이 후보는 후보 모두가 지방자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리더의 용기와 실력이라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에서 최근 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월 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였던 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야당 측의 강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사위 상정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실은 이번에 법사위 상정이 보류된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인 5월 국회에서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영광군의 내륙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 8일엔 신안군 북서쪽 해상에서 1월 28일엔 고흥 남쪽 해상에서 각각 규모 2.9와 2.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5건 중 3건은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양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채널 재명인의 소극장을 통해 광양시 5대 공약으로 수소 시범도시 지정과 수소산업 육성 지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방안 마련, 광양역 KTX 정차 적극 추진 등 지역 현안 5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광양시 5대 공약이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약화한 것이라며 공약 추진을 위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현안 대응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남을 찾은 것에 대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거두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의 현 정부 수사 발언을 두고도 정치 보복 망언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대선 관련 행사에 전남의 민주당 소속 선출직들이 참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도 전남도당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정치 현안들에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전남 지역 재택치료 상담센터 개소 첫날인 어제 일반 행정 상담과 의료 상담, 동네 병의원 연계 처방까지 모두 342건의 전화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상담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를 갖추고 센터당 1개 이상의 회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